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수학강사 김현욱입니다. 자, 요번 5월달 모의고사를 지금 풀이 해설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형은 항상 보던 유형들이 나왔는데 다 조금씩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와 또 13번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유형이긴 한데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풀이를 좀 시작할게요. 그래서 13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 우선 길어요. 엄청 길죠. 13번 문제라고 해서 뭐 무조건 문제 긴 건 아니지만 좀 요번에 길게 나왔고요. 이 설명을 다 해석을 해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또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무언가 특징을 찾아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차인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면적을 보는 게 나왔는데, 이 면적에서 지금 요 면적과 또 어떤 면적? 이 면적의 좀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얘는 밑에 있고요. 얘는 직선을 기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 한쪽은 음수가 나오고 한쪽은 양수가 나올 거라는 사실은 알게 되고요. 또 여기서 무엇이 나와 있냐면 여기 x는 3에 대해서 또 특징이 나와 있어요. x는 이 3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면 얘를 두 개를 뭐한다?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문제가 길어서 넘어가서 좀 조건을 좀 쓰고 시작하면요. 여기 뭐가 써져 있냐면 요게 써져 있어요. 자, S2 2S1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S2 S1이니까 S2랑 S1을 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게 S2가 되고요. 요게 S1이 될 거예요. 여기 설명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또 볼 수 있어야 되냐면 S2에서 S1을 뺀 게 아니라 두 배를 뺐단 말이에요. 좀 요런 계산은 좀 힘들어서 나중에 뭐 이따가 또 쓰게 되겠지만 2분의 1 S2 마이너스 S1은 얼마다? 3이라고 바꾸면 훨씬 더 문제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딱 보면 나오는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좀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무엇이 나왔냐면 문자가 지금 요것을 내가 이렇게 썼는데 아까 전에 다시 쓰면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자를 몇 개 구해야 돼요? 두 개 구해야 돼요. 그럼 기존의 문제들은 하나를 구하거나 아니면 좀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었는데 얘는 두 개를 구했을 때 또 무엇을 이용해야 되면 이 x는 3이 얘네를 뭐하고 있다? 2등분하고 있다라는 걸 써먹어야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우리 넓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거에서 항상 아래 거 빼면 자, 누구에서? x-3에서 누구를 빼서? fx를 빼서 우리가 정적분을 누구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우리가 적분을 한다 생각한다면 자,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가 몇 차가 돼요? 맞아요. 2차가 돼요. 2차가 되는데 최고차항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왜? 아까 fx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로 그래프를 그리고 알파, 베타가 x축과의 교점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 가운데가 얼마라는 사실. 맞아요.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면 지금 요 식을 뭐 hx라고 놔둘게요. 자, hx라고 이렇게 놔둔다면 이 h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뭐가 되니까? 맞아요. 3이 되니까 이것의 뭐 대칭축 누구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뭐 a 마이너스 1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넓이를 쓰는 문제여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으면 지금 요걸 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fx를 이제 쓸 수 있네요. 자,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누굴 갖고 정적분을 갖고 할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분의 1 요렇게 식을 바꿔놓으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식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면 돼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직선에서 곡선을 뺀 것을 3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그거 써보면 정적분에서 3부터 0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누구에서? x-3에서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 얘를 빼준 걸 정적분하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방금 전에 된 것처럼 3이 된다라고 해서 누구를 구하면? b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잠깐 간단하게만 그냥 좀 써주고 계산을 하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요것을 우리가 dx에서 3해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대괄호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묶을게요. 3 플러스 b x 요렇게 해서 3 0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b를 구하면 b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2가 나와요. 그래서 2가 나오니까 우리 fx를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얼마 물어봤으니까 f 마이너스 1 물어봤으니까요. 얼마가 돼요? 답은 8. 몇 번 되겠어요? 2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그냥 한 번에 풀었던 것을 한 번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한번 생각하고 풀었던 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 같아요. 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15번 문제고요. 공통 15번 문제고요.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번이 제일 어려운데 정답률은 가장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얘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찍어서 푸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과 또 하나 선택하면 그러니까 22번을 선택했는데 22번에서 수원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면 그냥 막 무식하게 푸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조금 해석해보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극한이 나왔죠. 근데 이게 몇 차함수다? 4차함수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저 극한 보면 100%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있어? 맞아요. F0이 얼마다? 0이다. F'0이 얼마다? 1이다. 이거는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15번을 풀려면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고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다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 또 뭐 했으면 fx는 AX가 아니죠. 자,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맞아요. 4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나오면 좋겠다. 맞아. 4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이미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은 요렇게 좀 처음엔 좀 주어지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좀 생각해서 찾는 걸로 나오고요. 처음엔 좀 쉽게 주어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gx는 이렇게 2개를 곱했네요. 2개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뭐야? gx-x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gx-fx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야? gx는 x가 될 수 있거나 또는 gx는 누가 될 수 있다? fx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얘기하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누구 그래프? 맞아요. y는 x 그래프와 또 무슨 그래프? y는 fx 그래프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만드는 게 gx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그냥 처음에 설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따가 이제 물어볼 때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이따가 계산할 거니까 gx를 구해야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거는 빼놓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파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모가 들어갔을 때, 자, 하나 또 선생님 빼먹었네요. 이렇게 또 했을 때 2개 또 뭐다?
어떤 거다? 연속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이다라는 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저것을 머릿속에 두고선 그 다음을 시작해야 요 네모칸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요렇게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지? 근데 얘를 극한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거는 단순하게 딱 봤을 때 뭐냐면 G'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G'2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연속인데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예요? 맞아. 빼죽한 무슨 값을 갖는다? 첨값을 갖는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많은 걸 접근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아까 전에 이 두 개를 갖고선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는 어디를 지나고 맞아 0,0을 지나고 거기서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걸 갖고선 여기다 이걸 또 연결시켜 줘야 돼요. 여기서 이걸 연결시켜 줘. 얘랑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서 접하게 그려라? 맞아. 0,0에서 뭐한다? 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4차를 최고시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렸고요.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y는 x와 이렇게 뭐하게? 접하게 그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뭐야? 우리는 맞아. 연속이야. 그러니까 뭐는 돼야 돼. 맞아. 여기서 또 누구를 알 수 있냐면 G2가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 근데 또 fx랑 gx랑 또 뭐하니까? 같으니까 f2도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났네.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야? 맞아요. 2라는 뜻이에요. f가 2,2를 지나니까. 그럼 요렇게 지나고 여기가 0을 지나고 요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한번 그려볼게요. 또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또 어디서? 맞아.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여기 뭐가 되니까 접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또 그 다음 하나 더 그려보게.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요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요렇게 또 접하게 그렸네요. 자, 여기 0인데 2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그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겠네요.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러면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존재하고요.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존재하죠. 자, 이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줄 거냐 보면 우리 지금 안 쓴 거 누구 있어요? 맞아. 나가 있어요. 나를 갖고 있다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을 갖고 이제 했을 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두 개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개 다를 갖고 한번 했을 때 이 첫 번째 거를 갖고 할게요. 그림이 너무 커서 그림을 조그맣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렸을 때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y는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는 얼마다? 0이다. 여기는 얼마다? 아까 얼마였다고 그랬죠? 2였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얘도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어디가 2일 수도 있어요? 맞아. D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0일 때 어디가 여기가 2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갖고 이제 나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한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다른 한 값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 여기를 B라고 놔두고 여기를 B라고 B라고 놔두지 맙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놔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놔두면 우리가 이 다음을 풀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풀 수 있냐면요. 식을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뭐 한 거니까? 맞아. 연립한 거니까 얘를 갖고 썼을 때 우리가 fx-x를 우리가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왜? 뭐 했으니까? 접했으니까. 자, 그래서 접했으니까 뭐라 써? x제곱 써주고요. 또 누구 써줘? x-2 써주고요. x-알파 써줄 수 있어요. 얘네 둘 다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fx-x를 f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제곱, x-2, x-알파 플러스 얼마? x로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식을 이제 변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을 이제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이 알파 값을 우리가 구하면 좋겠죠. 근데 이 알파 값에 대한 힌트가 실제로 얘기하면 여기 있긴 있어요.
센스 있는 아이들은 그냥 4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우선 이 그래프로 우선 여기가 4가 될 가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가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요.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랑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대칭이야? 맞아.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이 이후에서의 그래프랑 이쪽이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다? 잘 봐요. 여기서는 0보다 작을 땐 이걸 선택하고요. 누구보다 4보다 클 땐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서만 대칭이 되는 게 여기 대칭이 되면 안 돼. 그럼 여기 다른 그래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일 때? 4일 때. 다른 그래프가 들어가면 여기 흰색 그래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맞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어디서 2에서 뭐가 가능하지 않아?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구나. 4 이상에서 뭐가 되고요? 4 이상과 마이너스 4 이하에서 원점 대칭이 되고요. 중간에는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을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알은 거예요. 뭐다? A의 최소값을 4라고 써준 이유가 이 4가 뭐가 되는 힌트? 요게 되는 힌트라는 걸 잡아준 게 돼요. 그럼 여기서 구했네. 그럼 누구를 구했어요? 이게 얼마라는 사실? 4라는 사실 하나 구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 풀었다 이러고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맞아. 합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몇 개 이상?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로 끝나지가 않고 또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아래 건 해볼 필요가 없겠다. 왜? 여기가 얼마니까? 4가 돼야 돼. 왜? 2가 되면 안 되잖아. 최소값이 4라고 했으니까 4보다는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볼 필요도 없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아까 전에 하나를 더 했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요렇게 좀 그려서 다시 어떻게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얼마 돼?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미안. 자, 아까 전에 다시 어떻게 했어? 중간에서 했죠? 자, 중간에서 했을 때 요렇게 딱 놔뒀을 때 아까 여기가 얼마 되나? 0. 그럼 여기가 얼마? 2. 그럼 느낌 오네. 이쪽에서 4 잡았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에서 4 잡았으니까 이쪽에서 무수 잡았죠? 그렇죠. 여기서의 이 알파 값을 우리는 뭐로 잡아주면 돼? 마이너스 4로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이렇게 그려도 지금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여기가 얼마야? 0이야. 여기가 얼마야? 2야. 0을 기준으로 4와 마이너스 4에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중간에 원점 대칭이 안 되니까 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얘를 누구로도 잡아줄 수 있고 4로도 잡아줄 수 있고 두 번째 누구로도 잡아줄 수 있다. 누구로 잡아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헷갈리니까. 여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다 했을 때 이 알파가 누가 있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fx 몇 개 구한 거야? 2개를 구했죠. 자, 2개를 구했으니까 우리 누구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gx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위가 아까 전에 이 그래프를 갖고 그 그래프를 그려줘야 그 범위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여기다가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4가 되죠. 그래서 범위 내에서 누가 돼? fx를 쓸 수도 있고 누구를? y는 x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 쓸 수 있는데 여기도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저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범위를 찾으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걸로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다? 저기서 g 얼마?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g 마이너스 2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왜? 여기는 y는 x 함수니까. 자, 저기서 누구를 구하면요? 3을 구하면
3은 여기 누가 집어넣어? 얘한테 집어넣어야겠네요. 얘한테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잠깐만요. 계산해 놓은 게 있어서 조금만 보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는다면 마이너스 6 아까 3을 집어넣었죠. 미안 3을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 마이너스 1 3 맞죠? 마이너스 6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얘가 우리 또 뭐 구하는 거야? 저기서 나온 것처럼 g 얼마분의 3분의 g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를 계산하면 자, 얘 두 번째 계산하니까 g 얼마는 마이너스 2는 요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자, g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g 얼마는? 얼마죠? 여기 3. g3은 어디다 집어넣어? y는 했을 때 되니까 얼마야?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누구분의 g3분의 g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두 개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3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1 돼서 답 몇 번 될 거예요? 답 5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만 찾아주면 답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마무리 할게요. 자, 그 다음 22번을 볼게요. 자, 22번은 수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2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2번 문제는 수원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 문제는 22번이 되면서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 요즘 좀 어려워진 트렌드라고 본다면 우선 내가 하나를 놓치거나 하나를 빼먹었을 때 답이 없어서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는 것보단 뭐해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누구? A1 곱하기 A2가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A1하고 A2가 동시에 뭐가 된다? 맞아. 양수가 된다. 또 A1하고 A2가 동시에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보고선 이제 나 조건을 보고선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양수기 때문에 누가 돼요? A2를 구하게 되면 A2 누가 돼?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얘는 아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음수였는데 A2를 구해보니까 A1을 뭐 해줘요? 맞아, 제곱해줘. 이게 뭐가 될 수 없어?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조건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 조건을 뭐하고? 탈락시켜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다음 누굴 넘어가? A3를 넘어가. 자, A3를 넘어가게 되면 자, A3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맞아요. 2를 대입해서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야? A2가 음수냐 양수냐인데 당연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네, A2가. 지금 방금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A3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2A2 더하기 3이니까 그대로 얘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1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A3는 다시 A3는 4A1 마이너스 A6 더하기 3이니까 A3로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4A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음부터가 또 중요해지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구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여기 A3이랑 A5가 같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했으니 A3 나왔으니까 A4, A5를 가야 돼요. A3, A5를 가게 되려면 여기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면 A3이 뭐일 때? 맞아, 음수일 때. A3이 뭐일 때? 양수일 때. 근데 보통 이렇게 잡을 때 여기 조건에서 0보다 작다가 있기 때문에 0을 놓치기가 쉬워요. 또 0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A3이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고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0일 때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0000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놓치지 않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뭐예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3이 음수일 때라고 했으니 바로 넘어갈게요. A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 바로 그 다음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A4에 뭐가 돼? A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A5는 볼 것도 없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A5는 어디다 집어넣어줘? 어디다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A 퍼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 해줘? A5를 마이너스 2의 A3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놔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A1을 안 갔죠. 이쪽 지금 쓰지도 않고 있어.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생각해? A3하고 A5하고 같은 걸 계속 찾는 거니까 뭐 아까 뭐 저 써져 있는 부분 A3하고 A5를 가는 걸 찾는 거니까 A3부터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얘기했네. 뭐랑? 맞아. A3이랑 다른 색깔로 씁시다. 자, A3이랑 누구랑? A5랑 같은 거라고 했으니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3은 마이너스 2A3 제곱 더하기 3이니까 얘를 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2A3 제곱 더하기 A3 마이너스 3은 0. 얘를 인수분해하면 A3이 인수분해 합시다. 자, 2A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잠깐만, 잘못됐다.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A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A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1인데 우리 맨 처음 주어진 조건에서 A가 뭐라 그랬어? A3이 뭐라 그랬어?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누굴 구해줘요? 맞아. A1을 이따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따가 또 다시 할게요. 한꺼번에 풀어놓고선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체크를 하면 되니까 요것도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똑같이 갈 거예요. 근데 얘도 뭐냐면 왜냐면 똑같이 푸는 거니까 아까 이쪽을 먼저 풀고 하면 헷갈리니까 먼저 할게요. 자, A4는 A3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고요. 다시 A5는 뭐가 돼요? A4의 제곱이 되니까 A5랑 다시 A5는 뭐가 돼요? A3의 4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 또 아까 똑같이 라인 맞춰보죠. 자, A3은 A5랑 같다 그랬으니까 A3은 누구야? A3의 4제곱이랑 같다 그랬는데 당연히 같죠. 그럼 얘도 통과야. A3이 얼마로 나와? 맞아. 0으로 나와. 요것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A3이 양수일 때도 한번 해보면 자, A4는 뭐가 돼? 양수일 때니까 아래다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 A3의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또 두 개가 나와. 여기서. 맞죠. A4가 뭐일 때와 양수일 때와 A4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하면 돼요. A4가 0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양수기 때문에 0이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다시 양수일 때를 생각해 주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맞죠. 그대로 또 집어넣어주면 A, 5는 이거 좀 자리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쓰지 맙시다. 여기 A4가 양수일 때 우선 계산할게요. 자, 그럼 A5는 마이너스 2 A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A5는 4A3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노란색을 하게 되면 누구야? A3이랑 4A3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A3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네요. 요거 하나 통과하고요. 아까 A4가 0보다 클 때 했고요. 이제 누구 해야 돼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A4가 뭐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줘야겠죠.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5는 누구? A4를 뭐 해주는 거니까? 제곱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것이 누구랑 같다? 맞아. A3이랑 같다. 이렇게 쓰니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예, A3은 4A3의 제곱 마이너스 12A3 플러스 9니까 4A3의 제곱 마이너스 13A3 더하기 9는 0이에요. 자, 여기서 A3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4하고 인수분해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 여기다가 먼저 할게요. 4 A3의 제곱 마이너스 13A3 플러스 9는 0이니까 4 9 1 1이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 A3이 뭐가 나온다는 사실? 1 또는 얼마가 나온다는 A3이 4분의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근데 1은 이미 했으니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분의 얼마?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요 4개 갖고 누구를 찾아가면 A1을 찾아가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A1을 찾아가 볼게요. 자, 였으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A3이 누구일 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찾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누구일 때? 0일 때. 자, 또 누구일 때? 1일 때. 자, 누구일 때? 그 다음 아까 전에 4분의 9일 때 이렇게 몇 개가 나왔고요. 4개가 나왔고요. 이렇게 됐을 때 A1을 찾아가면 아까 전에 여기 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가면 요걸 갖고 찾으면 A1이 A1 찾읍시다. 여기다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만들죠. 그럼 A1은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4A1은 A3 더하기 3이고요. A1은 4분의 1 곱하기 A3 더하기 3이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거 집어넣어주면 8분의 3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A1이 얼마 나오고요? 8분의 3 나오고요. 두 번째 거 0 집어넣으면 4분의 3 나오고요. 자,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요. 4분의 9 집어넣어주면 4분의 9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올까요? 4분의 9니까 4분의 9 16분의 계산합시다. 32, 21 21 나오네요. 맞아. 21 나오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다 뭐 해줘? 더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얼마분의? 16분의 얼마? 55가 나오고요. 답은 우리 얼마 나와요? 71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분수 계산도 많고요. 좀 솔직히 분수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계산도 많고 좀 디테일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빨리 푸느냐고 좀 얘기는 빨라졌지만 막판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어디서 여기서 A3 구해놓고 다시 A3를 몇 개로? 3개로 나눠놓고 가는데 중간에 또 뭐 있어? A3에서도 또 한 번 나눠진다라는 거. 이렇게 몇 개로? 2개로 나눠진다라는 게 좀 특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주고 풀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답은 7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은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 할게요.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풀 거고요. 이 30번 문제도 앞서 공통 과목과 똑같이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글이 길어요. 글이 길고 설명이 조금 생각보다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막상 풀어놓고 보면 되게 쉬운데 풀기 전에 이 부분을 해석하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내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볼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우선 주사위 눈이 2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다 읽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요. 주사위 눈이 나오면 그것 이하의 전구를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모두 뭐하게 켜져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목표고요. 처음에는 뭐 했어? 꺼져 있어.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2가 나왔을 때는 그럼 뭐야? 1번, 2번은 켜져 있고 3, 4, 5, 6은 꺼져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뭔가 눌렀을 때 4를 눌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다시 뭐 해주고요? 맞아요. 꺼지고요. 3, 4는 다시 뭐 해주고요? 켜지고요. 5, 6은 다시 뭐예요? 꺼져 있어요. 계속 지금 뭐냐면
악순환이 돼요. 켜진 게 꺼지고 꺼진 게 켜지고 그럼 뭘까? 무조건 이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 켜진 거니까 이걸 생각해줘야 된다. 6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결국 뭐냐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나오면 6이 나오면 1, 2, 3, 4, 5, 6이 되니까 뭐한다? 다 켜지게 되는구나. 그럼 다 켜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6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키포인트는 누구구나? 맞아.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하기 너무 어렵고요. 시작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또 6을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내가 6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처음에 자 6을 이제 기준으로 했어요. 자, 6을 그러면 5번 다 누르면 한 5번 다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5번 다 나오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지네. 맞아. 그럼 6이 몇 번 나오면 돼? 5번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너무 쉽죠? 6이 5번 나오는 건 6, 6, 6, 6, 6 몇 개밖에 없어. 맞아.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건 너무나 쉬워. 자, 근데 6이 4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켜줘야 되잖아. 그럼 뭐야? 짝수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6이 몇 번 나오고 5번 나오고 3번 나오고 6이 몇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걸로만 우리가 구분지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다 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이 3번 나왔을 때 보면 6이 3번 나왔네. 자, 6이 3번 나왔어. 6이 3번 나왔고요. 나머지가 누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선생님 똑같은 네모칸으로 해놨어요. 맞아요. 2개를 켰으면 2개를 꺼야 되고 2개를 껐으면 2개를 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무슨 숫자다? 같은 숫자다라는 거예요. 끝났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맞아. 6을 3개를 뺐으니까 나머지 남는 숫자는 누가 될 게고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수 있어요? 1개를 뽑을 수 있고요. 얘네들은 몇 개를? 5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3팩, 2팩. 맞아요. 얘네 셋도 같고 얘네 둘도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뭐야? 5 곱하기 얘는 얼마? 10이니까 답은 얼마 나와? 50이 나오겠죠. 얘는 50, 얘는 1개야.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 맞아. 이제 누가 남았어? 6이 1개 나오는 게 남은 거예요. 자, 6이 1개 나오는 걸 선생님 이쪽에 왜 따로 했을까? 제일 어려워서 그렇죠. 6이 1개 나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6이 1개 나왔으니까 어떤 케이스와? 맞아. 나머지 4개도 다 똑같은 게 나와도 돼. 또 어떻게 해도 돼? 6이 하나 있어. 그럼 나머지 어떻게? 2개는 갖고 또 몇 개 갖고? 2개 갖고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로 2가지 케이스로 나눠놔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계산은 쉬워요. 자, 어떻게 계산이 쉽냐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면 되고요. 얘는 몇 배? 5팩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4팩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야? 5 곱하기 5니까 얼마 나와요? 25개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랑 우리가 다른 건 선택해주는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주고요? 2개 선택해주고요. 몇 개? 5개를 나열하는데 얘네 둘 같고요. 얘네 둘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앞에는 얼마? 10이 되고요. 뒤에는 얼마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2로 나눠주면 이렇게 6, 5, 30이 되겠죠. 그럼 얼마? 300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답은 구할 수 있겠네. 얼마 더하기? 300 더하기 25 더하기 50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37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풀이는 너무 간단한데요. 실제로 생각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했을 때 내가 자꾸 뭐 해서 실험해보고 손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좀 써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쓴 다음에 오히려 갈 때는 좀 간단하게 간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30번 문제를 지금 이제 해설을 할 거고요. 미적분 30번 문제는 이제 급수가 나와 있어요. 자, 급수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등비수열 얘기가 나와 있고요. 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했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맞아요. 이 일반항, 얘의 뭐는? 극한. 즉 누구야? 리미트. x가 아니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3b
3n-2. 또 뭐야? 7, 3, b에 뭐야? 3n-1. 또 더하기 2에 b에 3n. 요렇게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요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개념 가지고 아마 대다수를 풀 것 같고요. 여기서 잘 보면 쪼개놨어요. 어떻게?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3으로, 그러니까 항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끼리 이렇게 3개씩 뛰어넘는 거. 그 다음 그 뛰어넘는 걸 했을 때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는 이따가 한번 조건을 다시 보겠죠. 어쨌든 쪼개놨어요. 쪼개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이거를 이제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써놓고 요걸 써놓고 요거다 또 너무 크게 써놨나? 조금만 작게 써놓을게요. 자, 다시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리미트 n이 뭐로 갈 때 다시 한번 써놓으면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쓰면 요게 일반항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 근데 왜 두 번이나 쓸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지우지 않고 썼겠죠. 이 부분 좀 머리독에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를 하려면 AN을 우리가 조금 더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서 우선 줄인다면 AN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AN은 모든 항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첫째 항은 무조건 뭐가 될 거예요?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 그러면 또 급수가 나오면 우리 알 수 있죠. R을 몇 개로 놔둬야 돼? 맞아. 3개로 놔둬야 돼. R이 얼마일 때? 맞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이 얼마일 때? 1일 때. R이 얼마보다? 1보다 클 때. 여기서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요렇게 놔뒀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첫째 항이 양수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뭐야?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줄어들고 있네?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어느 순간 뭐해? 1보다 작아질 거야. 그럼 얘는 다 뭐가 된다는 거야? 맞아.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3개를 띄워놨으니까 얘가 만약 뭐면 마이너스면 얘는 뭐가 되고 플러스,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나눠서 봅시다.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 뭔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뭐야? 3 플러스 7 또 뭐야? 플러스 2. 요거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놓고 보니 이거 나온 값과 이거 나온 거 뭐예요? 달라. 그러면 얘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됐네. 자, 그러면 얘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 이 1이 된다면 계속 뭐 한 거? 큰 걸로 갈 수 있겠죠. 만약에 큰 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돼? 1이 기준이니까 A1이 어떻게 할 때? 1보다 클 때와 A1이 어떻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물론 둘 다 뭐가 돼요? A1 가니까 다 A1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A1이 쭉 가니까 A1이 다 뭐보다 작을 거다. 1보다 작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럼 요걸 쓸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아까랑 똑같네? 그럼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벌써 두 개나 지워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해봐야겠네? 1보다 클 때니까 1보다 클 때는 이거네? AN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놔둬야 돼요? 맞아. 이렇게 놔두는데 다 똑같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숫자니까 다 똑같은 숫자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7A 플러스 2A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계산하니까 뭐 돼? 마이너스 2A가 돼. 얘도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야. 얘는 누구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다? 요거를 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맨 처음에 잡고 시작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AN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 AN에 대한 설명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AN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선생님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다? 맞아요. 이제 결론에서 써놓읍시다. A1은 뭐라고 그랬고요? 양수라고 그랬고요. R은 얼마보다 크다라고? 1보다 크다라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언제부터 1이랑 이제 나눠야 되는 건 이제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이제 남은 게. 얘네들을 찾아놓고 나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예요, 나.
나에 대한 특징을 보면 나가 왜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B5 제곱은 B4, B6 이렇게만 써놨으면 이게 뭐예요? 등비중앙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써져 있어? 마이너스 4분의 9가 써져 있어. 뭐가 아니다. 맞아. 등비수열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등비수열이 뭐다? 아니다. 어디는? B4, B5, B6는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할 거야? 계속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에서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AN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요.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 테니까 요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좀 미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다시 한번 미안. 어떤 분이요? 이렇게 A1은 0보다 크다고 R이 1보다 크다고 해서 얘는 뭐 하는 수열이야? 늘어나는 수열이에요. 늘어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뭐다? 1보다 커질 거라는 그럼 뭐야? AN이 나와야 돼. 그럼 AN이 나오는 경우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을 거야?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얘가 A4, A5, A6가 되는 경우 또 어느 순간 커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4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A5, A6 이렇게 되는 경우 1하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뭐야? A6 이거는 지금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한 거니까? 1보다 작을 때 앞에가 1보다 작아서 점점 뭐하고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 또 어떻게 있어요? 1하고 누구지? 마이너스 1하고 1 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준 잡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A4, A5, A6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놓는데 여기서 이미 2개는 탈락이에요. 내가 아까 등비수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안 되고요. 또 얘는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끝났네. 누구 가지고 찾으면 돼? 이렇게 2개 가지고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2개 중에서 누구를 만족하는 아이를 찾아라. 맞아요. 이것을 만족하는 아이를 찾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로 잡아놓고 다시 또 계산을 한다면 첫 번째로 잡아놓고 계산한다면 누구야? B5 제곱은 B4, B6 마이너스 4분의 9니까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5는 B4 1이니까 1이고요. A6 넣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잡으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하나 빼먹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공비를 못 찾았어요. 공비 어떻게 찾아? 아까 여기서 하나 했었어야 돼. 이거 먼저 하자. 미안. 자, 요거를 먼저 해주면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어. 이게 0이 된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3B 3N-2는 마이너스 7. 얘 뭐야? B 3N-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 거야? 공비해 준 거겠죠. 더하기 또 얘는 뭐야? 2B 3N-2에다가 곱하기 뭐 해준 거야? 공비에 제곱을 해준 거야. 이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되니까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를 묶어주면 B 3N-2 이게 제일 먼저니까 이거를 묶어주면 여기 뭐 돼? 3-7R 더하기 얼마? 2R 제곱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2R 제곱 마이너스 7R 더하기 3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2, 1, 3, 1 마이너스니까 R은 얼마랑 2분의 1 또는 얼마 나올 거야? 3 나올 건데 R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우리가 요거를 안 구해놨다. R은 얼마다? 3을 안 구해놨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R이 3이 나왔으니까요.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아까 B5의 제곱이 A5의 제곱이죠. 그래서 A5의 제곱이면 자, A5의 제곱은 얘가 아까 뭐였어요? 당연히 공비 곱하기 A5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요. A5의 제곱 마이너스 3 A5 플러스 4분의 9는 0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누구야? A5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0. A5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2분의 3 나왔어요. 계속 빨간색으로 계산해서 어쩔 수 없이 빨간색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누구를 추정할 수 있어요? 맞아. A1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1을 추정하면 A1에 3을 몇 번 곱한 거예요? 4번. 이거 A1 구하는 거 맞죠? A3 구하는 거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뭐야? A3에서 R을 몇 번 곱해? 2번 곱한 게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된다. 그럼 A3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 그럼 얼마? 90 곱하기 A 3이니까 얼마 된다? 15가 된다.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럼 통과죠. 자, 그러면 얘는 뭐 할까? 두 번째는. 맞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보면 분명히 A5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원래 A5는 뭐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나왔고요. 요거를 먼저 한 사람들은 우선 아닌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 30분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기하 마지막 문제를 풀 거고요. 요것도 이제 특징을 보면요. 조금 어려워요. 요번 시험이 선택 과목 좀 어려운데 기하도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얘는 우선 이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요. AD의 길이, 요 가로의 길이가 8루트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그 다음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요 네모칸을 갖고는 달성하면 좋은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일까? 맞아요. 이 길이를 구한다고 해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벡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1대2 내분점이 여기 G, 여기 1대2 내분점을 G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GA와 GC의 합의 절대값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을까 싶고요. 자,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우선 얘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다 그려놓고요.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가로선을 3등분 합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을 해주면 좀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면 일단 이렇게 세로선을 딱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면 얘가 몇 도? 60도를 가지고 갔을 때 아까 전에 여기서 너무나 쉽게 여기 얼마나 8루트 3이라고 나왔으니까 써주고요. 세로 성분을 딱 보려고 보니까 여기 하나를 뭐라 놔두면 A 벡터라고 놔두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가로 성분은 아직 보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가 누구라는 거? G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게 뭐다? GA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 나타내면 이게 GC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 벡터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GA 더하기 GC이기 때문에 얘를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으로 나눠주면요. 자, 우선 GA를 바꿉시다. 누구로? A 벡터를 더하는 걸로 나눕시다. 자, 근데 A 벡터를 써놓고 보니까 어떤 성분? 요 가로 성분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아, 그럼 얘를 뭐라 놔두자? B 벡터라고 놔두자. 뭐야? 플러스 B 벡터라고 놔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GC 벡터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A 벡터가 몇 번? 2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벡터라고 써주고요. 반대로 여기서 또 뭘 쓸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또 누구 벡터? 맞아요. C 벡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뭐 해줘? C 벡터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나타낸다면 훨씬 쉬워져요. 문자도 많이 줄어들고 이 문제를 파악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왜? 같은 성분 있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얘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B 벡터랑 C 벡터는 같은 가로선에 있는 벡터예요. 뭐야?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가 뭐야? 방향이 반대고 가로선에 있으니 얘의 무슨 값?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봤을 때 얘의 최소값은 당연히 너무 쉬워요. 얘네들이 뭐 할 때? 반대이고 크기가 똑같아. 즉 얼마일 때? 맞아. 0일 때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 벡터 절대값이 뭐가 되고요? 최소값이 되고요.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 벡터 잡으면 너무 잘 잡은 거야. 이 세로선 다 구했네. 뭐야 여기? 여기도 M, 여기도 M, 여기도 M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한 거예요. 끝났네. 자, 그럼 이제 무슨 값 구해야 돼?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자, 최대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요 밑에다 그림에다 다시 한번 볼게요. 최대값을 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쪽과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최대값이 되는 건 얘네 둘의 뭐기 때문에 합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합을 우리 뭐라고 보면 돼요? 맞아. 길이의 차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요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요쪽에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분의 1점 딱 집어넣는다면 여기서의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 또 반대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를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게 이게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걸 알아둬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됐을 때? 맞아요. 요렇게 됐을 때가 최대값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일 거다. 그럼 여기 얼마야? m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맞아요. 루트 3분의 1 m이에요. 좀 더 이쁘게 씁시다. 얼마야? 3분의 루트 3
m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그렇죠. 8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m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의 차는 당연히 긴 길이 작은 길이 빼야 되니까 우리 뭐야?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절대값, 즉 이거의 길이는 최대값의 길이는 뭐가 돼? 8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아유 뭐야? 루트 3이죠. 두 개 뺀 거니까 2 루트 3 m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계산이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어려워요. 자, 지금 한번 얘기해 주죠. G A 더하기 G C 전체 절대값 제곱은 자 누구야? 아까 A 뭐야? M 이거 이따 씁시다. 자,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여기 뭐야? B 플러스 C를 하나의 벡터로 놔둡시다. 이렇게. 양변을 뭐 한 거? 제곱한 건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무슨 값 구하는 거니까? 맞아. 최대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했으니 자, 최대값으로 계산한다면 앞에 뭐야? 라지 m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우리가 뭐야? 두 개 쌓아놨으면 얘를 절대값 마이너스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 얘 둘을 내적한 건 어차피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요. 전체 절대값 아까 이 벡터의 뭐가 돼? 제곱이 되겠죠. 벡터 조금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건 무슨 벡터라는 거니까 쓸까요? 여기다가 t 벡터라고 씁시다. t 벡터라고 쓰고 t 벡터는 뭐다? a 벡터 b 벡터 더하기 뭐 한 거야? c 벡터 한 거야. 근데 자, 난 지금 무슨 값 구하는 거니까 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 있네요. 근데 우리 뭐밖에 몰라? 절대값 크기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바꿔 써보는 거야. m 제곱은 스몰 m 제곱 더하기 뭐야? 절대값 제곱이니까 뭐야? 절대값 t 벡터의 절대값은 뭐야? 라지 m의 제곱 마이너스보다 스몰 m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여기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어? 얘네 두 개 내항 곱하기 내항 뭐야? 루트 13m은 뭐다? 라지 m이 뭐라고 써져 있어? 미안. 자, 라지 m이라고 써져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여기 뭐가 돼요? 절대값 t의 제곱은 뭐야? 12m 제곱이 되겠죠. 미안. 루트 빼먹었죠. 자, 루트까지 하면 여기가 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제곱 없앴으니까 바로 여기가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넣었으니까 요거를 뭐 하면 돼? 그대로 써주면 8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m 이거 빼먹었네. 자, 그러면 뭐가 돼? 2 루트 3 m이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해서 m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m이 m이 아까 계산했는데 선생님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2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면 뭐야? 24 마이너스 얼마? 2m 여기 루트 3 곱하면 6m 넘어가면 8m 24니까 m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구한 거예요. 세로선을 얼마로 구했어요? 여기를 3으로 구했어요. 3으로 구했어요. 3으로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맞아요. 넓이 구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넓이 구합시다. 자, m 구하면 넓이 구하는 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똑같아요. 요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되면 자, 여기가 아까 얼마라 했죠?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이렇게 합시다. 루트 3분의 3이니까 미안. 여기 그냥 바로 합시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어. 여기는 가운데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됐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리면 여기가 가운데가 되는 거야. 이 길이랑 이랑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 반이니까 4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 길이 나왔네요. 얼마요? 3 루트 3으로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떤 넓이 구하는 거야? 맞아. 요 넓이 구하는 거야. 맞죠? B, G1, G2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밑변 나왔네. 얼마라고? 3 루트 3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높이 나왔네. 얼마라고? 6이라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 여기 얼마가 돼요? 넓이가 되겠네. 그럼 얼마야? 9 루트 3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뭐야? 넓이의 제곱 구하랬으니까 9 루트 3에 뭘 제곱 구하면 얼마야? 81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돼? 243이 되겠죠.
답은 이렇게 해서 24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